세계 질서 그리고 인공지능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에는 인공지능 좀 기술적인 배경,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 그리고 또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개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특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래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바라는 것은 온라인 상에서의 소비 경험,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의 거래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 특히 뭐 저 같은 X세대에게는 뭐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특히 적응하기 어려운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좀 비슷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 슬라이드는 그냥 메시지를 하나 좀 남겨드릴까 싶은데, 이 메시지는 그 제 이야기는 아니고 리차드 파인맨 교수님 이야기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리차드 파인맨 교수님은 뭐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 인정을 받고 있고, 양자역학을 덕분에 양자역학에 공헌을 하셔서 노벨상도 받으셨고, 오랫동안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학교에서 신입생들을 위해서 강연을 한번 하셨대요. 뭐 여러 학생들 데려다 놓고 좋은 얘기 해줬겠죠. 뭐 여러분들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뭐 원하는 거 전공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이런 얘기를 쭉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해졌는데, 파인맨 교수들이 신입생들에게 했었던 얘기는 뭐냐면, 인생에서 모든 건 다 해도 이거 하나만은 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했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포스트 팬데믹 시대, 인공지능 시대,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에 이거 하나만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카고 컬처만은 하지 마세요. 화물신앙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이라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하고 일본이 남태평양에서 전쟁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덕분에 수많은 남태평양 섬에, 원주민들만 살던 섬에 군인들이 도착해서 활주로를 깔았고요. 건물을 짓고, 또 군인들이 활주로에 가서 막대기 같은 걸 막 흔드니까 하늘에서 비행기가 착륙을 했겠죠. 그러면 군인들이 비행기에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화물칸을 여니까 그 안에서 화물이 나왔겠죠. 화물을 열면 그 안에서 무기도 나오고 총알도 나오고 고기도 나오고 바나나도 나오고 했겠죠. 자, 이런 일들이 몇 년 동안 벌어질 때 막상 이 섬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에게 지금 이 현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현상이잖아요. 본인들의 과거와는 연결이 안 되는.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정글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몇 년 동안 벌어지니까 이제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관찰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의 어마어마한 경제, 역사, 전쟁사의 거대한 깊은 인과관계와 배경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맨 마지막 결과물, 하늘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더라는 결과물만 보고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기억을 합니다. 1945년 전쟁은 끝납니다. 이제 군인들은 본토로 다 돌아가고요. 비행기는 가져가겠지만 뭐 활주로하고 건물들은 그대로 뒀겠죠. 흥미로운 것은 수많은 남태평양 섬에 그때부터 새로운 종교가 하나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화물신앙이라는 종교입니다. 위키피디아에 쳐보시면 나오는데요. 많은 섬의 원주민들이 비행기로 나무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숭배를 하고요. 또 어린 아이들이 나무로 고글을 만들어서 쓰고 다니고, 또 이 섬에서 어른이 되려면 성인식은 막 활주로에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뛰어다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화물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이거겠죠. 비행기를 계속 숭배하면 언젠가 하늘에서 이런 게 내리고 화물칸에서 막 고기하고 바나나가 나올 거다라는 믿음이겠죠. 그런데 왜 파인맨 교수는 화물신앙을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 화물신앙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100년 기다려도 바나나 안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번 번역을 해봅시다. 인공지능, 그리고 Z세대의 변화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언제죠? 2016년인가요? 알파고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대중들에게 소개가 됐고, 우리는 무서워서 도망을 가거나 무시를 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하고는 상관이 없겠구나 하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우리는 관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찰한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이 거대한 변화의 깊은 배경과 그 인과관계가 아니고 맨 마지막 결과물 하나를 보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 모방을 하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것의 거대한 배경을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겉모습만 모방을 한다라는 것은 화물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만들어도 우리는 아무 혜택을 못 받으라는 거예요. Z세대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뇌가 디지털 현실에 더 최적화돼서 아날로그 현실보다는 디지털 현실이 더 편하다는 것이 이 Z세대 소비자들의 아주 핵심적인 깊은 배경일 텐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Z세대는 성향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겉에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대응하는 것은 역시 화물신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것은, 포스트 팬데믹과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진정한 생존 전략은 모방과 정답을 넘어서 깊은 질문을 좀 던질 수 있는 반 화물신앙 문화를 좀 키워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 두 번에 걸쳐서 좀 새로운 그리고 일상적이지 않은 이런 그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